네, 원형TV 스트레이트입니다. 이제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벌써 서머타임이 이제 또 발효가 되겠네요. 캐나다와 미국, 이 북미의 일광시간 절약제 서머타임이 이번 일요일 주일부터 새벽 2시를 기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토요일 밤에 주무실 때에 시간을 1시간 앞으로 2시를 3시로 가는 거니까요. 몇 시에 주무시든 예를 들어 11시에 잠자리에 드신다. 12시로 해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말입니다. 일요일 새벽 2시부터 발효가 되는 거니까요. 이날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면서 토론토와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아날로그 시계들은 시침을 1시간 이렇게 앞으로 당겨줘야 되지만 2시에서 3시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서머타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기 스스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 밤에 주무실 때에 꼭 시간 바꿔놓고 주무시는 건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서머타임제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 보니까 봄 코앞에 와 있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오는 4월 2일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크리스티언 엘리엇 온주보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만 4천 회분을 투여할 주내 약국 300곳의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토론토, 킹스턴, 윈저 이렇게 세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약국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연령 60세에서부터 64세까지 그 사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체인점 렉설과 대형 유통점 코스코는 이미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렉설의 경우에는 영 세퍼드 인근의 지점을 포함해서 토론토 내 25개 업소에서 코로나 백신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코스코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하고요. 코스코 이토비코점 그리고 다운스뷰점에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엘리엇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온타리오 주 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19만 4천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월 2일 전까지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해드렸다시피 연령 60세에서 64세 그러니까 가장 고위험군에서 조금 아래층에 있는 연령층 60에서 64세까지는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한다면 접종할 수 있도록 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4월 2일 안에 끝내야 한다니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60세에서 64세의 한인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유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2년간 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과열 상태의 부동산 경기를 더 과열시킬 것이며 셀러스 마켓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몰개지 이자율이 낮아서 주택구입 희망자는 많고 매물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중앙은행은 최근에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순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지난해 입은 경제 손실이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때문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은 과열 징후를 보이는 캐나다 주택시장이 올 1분기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 이것도 사실상은 불안 요소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적절한 수준인 2%가 될 때까지 전망되는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지난 1년간 같은 수준인 0.25%를 유지했고 연방중앙은행의 발표대로 앞으로 2023년까지는 이 0.25% 금리 수준 앞으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에 대선 1위로 크게 부상하고 있죠. 총장실 벗어나자마자 대선 주자 1위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 후에 야권에서 대선 후보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아주 기대감을 크게 키우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그간에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부정하지 않으면 긍정하는 것으로 읽어야 되겠죠. 정치적 카리스마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카리스마라는 원래 뜻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의 은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대단해. 이 말은 다시 풀어 말하면 신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카리스마는 그런데 본인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야말로 그런 지지는 상당히 은사적이죠. 본인이 그런데 거기서 시대의 정신을 읽고 시대의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까지 생긴다면 그때의 정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될 것이기에 바람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는 잘했다. 일단 그렇게들 평가하면서 그의 대권 도전은 또 부적절하다. 이런 시각들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런데 이런 조사는 기만적입니다. 윤석열을 내쫓고 싶은 문재인 지지 응답자들의 답변으로 인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사였겠죠. 그러면서 정치권 밖의 인물이 대선판에 뛰어든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데 그것은 정치는 결국 직업 정치가가 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근거는 없는 그런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상적인 정치, 정말 바람직한 정치는 소명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직업 정치가들을 이끌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 정치인들을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우뚝 서서 그들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정치가 발현되는 첩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정치적인 집단들, 운동권 출신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그런 정당이죠. 이 사람들은 국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 장악했죠. 전통적으로 전문직이 수행하는 장관직까지 진출하고 국회와 정부의 분립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공기업 임원과 공공기관의 단체장까지도 싹쓸이로 약탈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권 연장에 필사적인 것은요. 대부분 단 한 번도 정치 이외의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엎어 말하면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부류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수 정신, 보수 정당의 위기는 박근혜 탄핵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을 때부터 사실상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박근혜는 정치 외에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노련한 직업 정치인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도 저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좋은 정당은 정치권 밖으로부터의 충원에 힘을 입어서 굴러가야 합니다. 그런 법인데 보수 정당은 이 법관 출신의 대쪽 검사원장이었다고는 이회창을 내세웠었죠. 기업가 출신으로 서울시장 지냈던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외부 충원이 박근혜를 기점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위기가 초래가 된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에게 이제 소명의식이 있느냐 하는 점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이란 게 자신을 지향하는 그런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거듭되는 실패가 있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힘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름이 됩니다. 혹여 이 윤석열 총장, 지금은 뭐 총장이라 그러기도 좀 그렇습니다. 또 구분을 위해서 윤 총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윤 총장 앞으로 대선에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목표와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명의식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반기문은 그런 소명의식이 없이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지도 거품이 사라지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사라진 겁니다. 바라기는 윤석열 총장조차 반기문의 그림자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판에 나와주셨으면, 그리고 그 지도자적인 정치의 꿈을 펼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후보들도 많이 나오겠지만요. 윤 총장으로서는 정치인으로서 더더군다나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것, 그것을 국민들 앞에 발표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겠죠. 마치 청춘남녀가
첫사랑을 서로 고백할 때처럼 말이죠. 맨 처음 고백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잘못되면 바보 되기 십상이죠. 말을 해도 좋을까? 사랑하고 있다고 마음 한 번 먹는데 하루 이틀 사흘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일주일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어라.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 바보 같으니 화를 내면 어쩌나 가버리면 어쩌나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맨 처음 고백은 몹시도 힘이 들어라. 땀만 흘리며 우물쭈물 바보 같으니 화를 내면 어쩌나 가버리면 어쩌나 눈치만 살피다가 1년, 2년, 3년 눈치만 살피다가 가버린 반평생 입지를 다지느라고 이런저런 생각을 심사숙고 많이 해야겠지만 눈치를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가 소명이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일할 각오가 선다고 생각하시면 대선과도에 머리 질끈 둘러매고 올라오십시오. 응원할 국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은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